6월 20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월요일에 각종 회의가 많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세영 프로가 빨간 바지의 마법을 또 선보였습니다. 김세영 프로가 LPGA 투어 연장전에서 빨간 바지를 입고 버디를 기록하면서 시즌 2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그 아침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나온 게 로마 시장 선거인데요. 로마의 역사 2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장 탄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 후보 바르지나 라지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득표율이 거의 64에서 68%라고 합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 영국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바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에는 GDP가 5.5% 정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EU 탈퇴 쪽으로 기울는 것 아니냐 하는 영국 내 여론도 다소 이제 EU 잔류 쪽 여론이 우세한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서베이션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는 45%, 탈퇴는 42%로 잔류가 의의를 나타냈습니다. 조 콕스 의원 사망 소식을 지난 주말에 전해드렸는데요. 이거에 조 의원 사망 소식에 따른 민심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일단 EU 잔류 캠페인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23일 날 예정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장된 코스피 지수는 이 같은 영향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환율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 게이트에 검사가 연루가 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 담당 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가 브로커 이민희 씨와 통화한 내역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 금품이 오갔는지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S 소식인데요. IS가 전 세계에서 테러를 공질하면서 국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와 우리 국민 한 명에 대해서 테러를 지목해서 국정원이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IS가 시설 좌표와 국민 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IS는 미국과 나토에 있는 공군기지 77곳과 21개국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은 한센병 복지대단과 관련된 김모 씨로 밝혀졌는데 이름과 집 주소, 이메일 등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당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오늘 이제 각 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선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백재현 국회 윤리위원장이 금배지를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백 위원장은 의원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가 일제의 잔재라고 밝히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금배지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백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원 출석 의무, 기밀 누설 금지, 이해 당사자와의 금품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백 의원이 추진하는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금주에 박 씨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성폭행 혐의로 4건의 고소를 당한 한류스타 박유천 씨 소환이 임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고소한 여성 속옷에서 남성의 DNA 검출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정보지나 이런 곳에는
그 박유천 씨가 고액의 합의금을 줬다는 루머가 막 돌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요. 휘발유차에서도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르는 폭스바겐 본사가 차량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한 혐의가 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작 대상 차량은 휘발유차인데요. 7세대 골프 1.4 TSI 모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이 중국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업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 대한 베이징 내 판매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은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중지는 면했는데 애플은 지난 5월 온라인 서점 아이북스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죠. 아이튠스의 중국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 그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중국 내의 그 영향력 약화, 판매 약화가 애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됩니다. 김영란법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손실이 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김영란법이라고 총칭하는데요.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11조 원의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과 골프장, 소비재 및 유통업, 백화점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직접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11조 원 가운데 음식점이 8조 5천억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지인과 식사를 했는데 삼청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타격을 받을 거란 얘기죠. 삼청동은 청와대와 총리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미세먼지 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잠잠했는데요. 동아일보가 그 미세먼지 최악 지역이 어딘지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인천 남구고요. 2위는 포천, 그리고 3위는 평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인천 남구의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84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3일 중에 하루꼴이었다는 얘기고요. 포천은 71일, 평택은 70일 순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경기도 양주, 강원도 원주, 인천 중구, 전북 익산, 경기 김포, 충북 청주, 그리고 경기도 여주 순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나쁨이었던 날수가 27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중에 한 달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미세먼지가 서울에서부터 이슈가 됐다는 거 생각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원인 조사를 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사가 조사를 한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특정 보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특허 법인의 특허 사냥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어댑티드 헤드램프 테크놀로지사가 지난해 7월 현대차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 나섰는데요. 핸들을 꺾을 때 헤드램프 빛 방향도 같이 움직이는 풀 어댑티드 LED 헤드램프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술은 제네시스 모델 라인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국내 기술진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도 좀 의아심이 생기게 되는데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해외 특허 제소를 당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우는 중소형 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을 늦게 전했는데요. 내일은 8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조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